그 편지 지금은 열지 마세요. 진우 씨가 갑자기 나타나 편지를 가로막았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왜요? 제 편지인데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에 간섭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거든요. 진우 씨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발, 설명이요. 지금 당장 하세요. 하지만 진우 씨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편지를 바라봤어요. 1992년 3월 15일. 25년 전 우편물이 왜 지금 도착했을까요? 그날 밤 꿈에서 어린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편지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꿈속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에선 진우 씨가 여전히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 편지에 33년간의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수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네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펜션 이름은 청해당이죠. 남편이 생전에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파란 바다를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으로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깨어나요.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집은 그 사람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죠.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날이었어요.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부터 저희 쪽에서 경비원을 한 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죠. 이런 시골 펜션에 무슨 경비원이 필요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는 조용한 곳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장님. 요즘 독거 여성 사업자분들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펜션 앞마당에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거든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사람 같았죠. 아, 네. 정혜수예요. 여기 사장이고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을 잠깐 만졌는데 굳은 살이 많이 박여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이 펜션 경비를 맡게 됐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하면서 펜션 건물을 한 바퀴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이미 이곳을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녁 무렵 진우 씨가 펜션 뒤편 작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엔 남편이 쓰던 낡은 공구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5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못했던 곳이었죠. 거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진우 씨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뭔가 뜨끔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니 진우 씨가 펜션 주변을 조용히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돌봐주는 걸까? 단순한 경비원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을 품으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진우 씨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난히 포근했죠. 평소처럼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펜션 앞 빨간 우편함은 남편이 직접 설치한 거였거든요. 요즘엔 우편물이 별로 없어서 가끔씩만 들여다보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편함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정혜수 선생님께 개봉 금지.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것도 개봉 금지라니. 봉투를 뒤집어 보니 발신인 주소는 지워져 있었어요. 먹물이 번진 흔적만 남아있더라고요. 다만 우체국 소임만 선명했죠. 2000년 3월 15일, 25년 전 우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제야 제게 도착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손이 떨렸어요. 2000년 3월이면 그때가 생각났거든요. 아들 민석이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때와 비슷했어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편지를 이리저리 살펴봤죠. 봉인이 아직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왜 개봉 금지라고 적어놨을까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봉투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뜯어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그 편지 지금은 열지 마세요. 뒤에서 진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죠. 깜짝 놀라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 언제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진우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뭔가 달랐죠.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그 편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왜 열지 말라고 하세요? 제 앞으로 온 편지인데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상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했죠. 실례지만 제 사생활에 간섭하시는 건 아닌가요?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아무리 경비원이라지만 개인적인 일에 참견할 권리는 없잖아요. 진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조심스럽게요. 편지를 읽는 게 뭐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진우 씨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졌죠. 손에 든 편지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25년 전 우편물이 왜 지금 도착했을까요? 그리고 진우 씨는 왜 그렇게 만류했을까요? 오후 내내 편지 생각만 했어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진우 씨는 저녁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펜션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편지 생각만 났거든요. 2000년 3월이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민석이는 25살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라고요. 엄마, 저 서울로 올라가서 살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여기서 직장 구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여기선 안 돼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때 크게 다퉜었어요. 남편도 반대했거든요. 외아들이 멀리 떠나는 걸 원치 않았죠. 결국 민석이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가끔 전화도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요? 벌써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꿈속에서 어린 민석이가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때 모습이었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엄마, 편지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민석아.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꿈속에서도 민석이는 슬픈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창밖을 보니 진우 씨가 아직도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 잠을 안 잔 건가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진우 씨가 그 편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편지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서랍을 열어서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개봉 금지라고 적힌 글씨가 더욱 선명해 보였죠.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우 씨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어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슈퍼마켓 앞에서 김순이 아주머니를 만났죠. 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순이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분이에요. 누가 뭘 하는지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 펜션에 온 그 경비원 말이야. 진우 씨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박진우 씨요. 전에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큰일을 겪었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통사고라니요. 어떤 사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딸이 서울에서 들었다는 거야. 가족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순이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진우 씨가 가족을 잃었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건가 싶었죠. 언제 일인지는 아세요? 글쎄, 몇 년 전이라고 하던데. 그 뒤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진우 씨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때로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슬퍼 보였던 건가요? 오후에 펜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진우 씨가 외출한 틈에 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엔 항상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청소용품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죠. 작은 원룸 같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액자 같은 것이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책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액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바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진우 씨가 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뒤를 봤어요. 거기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죠. 1992년 봄, 어머니와 나.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했어요. 1992년 봄이라니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33년 전 제가 29살이었을 때였죠. 그때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어떤 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결국 그분과 헤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는 없었어요.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너무나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때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혹시 진우 씨가 그때 그 아이인 건 아닐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아떨어졌어요. 35살이면 1992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뒤에서 진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돌아왔는지 방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사진을 든 제 손을 보고 진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진을 보셨군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혜수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라고요. 네. 1992년 4월 15일 선생님께서 저를 낳아주셨어요.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제야 왜 그의 눈빛이 그렇게 익숙했는지 알 것 같았죠.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아이라는 거예요. 네. 3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앞에 있었다니요. 그것도 경비원 신분으로 제 곁에 있었다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놀라실까 봐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온 거예요. 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럼 그 편지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야 전해드린 거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했는지, 왜 펜션을 그렇게 꼼꼼히 돌봐주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3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었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진우 씨가 여전히 펜션 주변을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경비원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죠. 33년 전 고아원에 맡길 때의 아픔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만났으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그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확실하게 알아야겠더라고요. 진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우 씨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죠. 네, 말씀하세요. 어제 그 사진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제가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진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착각이라고요. 네. 그냥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어제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어머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제는 분명히 다른 말을 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33년 만에 찾은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진은 뭐예요? 왜 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사진이에요.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거죠. 연구요. 무슨 연구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벽을 쌓은 것 같았죠. 그날 오후에 시내로 나갔어요. 고아원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1992년에 아이를 맡긴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어떤 고아원인지 기억하세요? 햇빛 고아원이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죠. 있네요. 정혜수 씨가 맡기신 남아 기록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안타깝게도 1995년에 화재 사고로 사망 처리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망 처리라고요? 네. 고아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아이가 3살 때 사망했다니요. 확실한 건가요? 공식 기록이니까 확실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그럼 진우 씨는 정말 제 아들이 아닌 건가요? 어제 그 사진은 뭐였을까요? 정말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사진이었을까요? 펜션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33년 동안 품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죠. 제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우 씨는 그냥 낯선 경비원일 뿐이었어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건 아닐까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니 진우 씨가 여전히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경비원일 뿐이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죠. 조용히 다가가 봤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제 방 앞이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진우 씨가 제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어서요. 진우 씨가 정말 울고 있었어요. 어제 부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왜 말씀드리지 못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때가 아니라는 건가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진실을 말하면 더 아파하실까봐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진우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정말 제 아들이 맞는데 어떤 이유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숨겨야 하는 걸까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고아원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우 씨는 한참 더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CCTV 모니터를 확인해 봤어요. 펜션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되돌려서 조금 전 장면을 봤어요. 정말로 진우 씨가 제 방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어머니, 미안해요. 화면 속에서 진우 씨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진우 씨는 분명히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무슨 이유로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고아원 기록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 처리될 수 있겠어요? 내일은 다시 고아원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달라져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33년 만에 찾은 아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진우 씨가 왜 숨기는지, 고아원 기록은 왜 잘못됐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겠어요. 내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죠. 1992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아직 어리고 세상을 잘 몰랐죠. 대학에서 만난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혜수야, 그런 사람과는 안 된다. 왜요, 아버지? 좋은 분인데요. 집안 배경이 맞지 않아.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야. 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한번 정한 마음을 바꾸는 법이 없었죠. 결국 그분과 헤어져야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혼자서 병원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의사가 말해준 예정일이 4월 중순이었죠. 집안에 말할 수도 없었어요. 미혼모가 되는 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숨어서 지냈죠. 1992년 4월 15일 조그만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죠.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사흘 동안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죠. 하지만 태어나는 날이 왔어요. 햇빛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겠습니다. 고아원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좋은 곳에 입양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를 수녀님 품에 안겨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봄날이 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33년이 흘렀어요. 그 이듬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집안에서 정해준 혼담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맡긴 아이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시부모님들도 엄하셨어요. 며느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죠. 혜수야,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단다. 흠집 나는 일은 있어선 안 돼. 시어머니의 말씀이 늘 부담스러웠어요. 결혼 후에도 틈틈이 고아원 소식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어요. 암이었죠. 여보,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무슨 말씀이에요?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서야 아이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고아원에서는 화재로 사망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진우 씨가 나타났어요. 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1992년 봄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33년 전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지금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있다니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우 씨가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죠. 내일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봄날이 오면. 그때 한 약속이 이제야 지켜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에게 확실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우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네, 사장님.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진우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죠. 어젯밤에 봤어요. 제 방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요. 진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CCTV에도 다 찍혔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죠. 정말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 어머니 아들입니다. 드디어 들었어요. 직접 고백하는 말을요. 역시 그랬군요. 네. 1992년 4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셨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3년 만에 확인하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진우를 만났다고요. 남편이 당신을 만났다고요. 네. 5년 전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죠. 그때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암 말기로 고생하던 시절이었죠.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밤마다 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그 편지였죠. 이게 그 편지군요. 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네. 마지막에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구나 싶었어요. 죽기 전에 제 아들을 찾아서 위로해 준 거였죠. 그런데 고아원 기록은 왜 사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우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걱정되셨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날 화제는 거짓이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지키려고 기록을 없앴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만든 거였군요. 어머니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잘 키워주셨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제 곁에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몰래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지켜봤다고요? 네.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요. 가끔 이 근처에 와서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가끔 낯선 차가 마을에 오는 걸 봤던 거군요. 이번에 경비원으로 온 것도 어머니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왜 진작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놀라실까 봐요. 그리고 진우 씨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정말요. 33년 동안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났죠.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33년 동안 참아왔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제가 더 미안해요. 원망했던 적도 있어서요. 원망해도 돼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었거든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민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어린 시절 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정말 우리 민석이 맞구나. 네, 어머니. 집에 왔어요. 포옹하면서 둘 다 계속 울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만났다는 게 감사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로 봄날이 온 거였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봄날이 오면 33년 전에 한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순간이었어요. 진우와 처음 포옹을 나눈 뒤 며칠이 지났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드렸어요. 고마워, 민석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석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민석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땐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상상도 안 됐거든.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싶었죠. 그래도 엄마가 너무 어렸어. 용기가 없었던 거야.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그때 사회가 미혼모에게 너무 냉정했잖아요. 진우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이해해주는 아들을 둔 게 고마웠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진우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오늘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요? 햇빛고아원이요. 아직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3년 만에 그곳을 다시 가는 거였죠.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진우가 운전하면서 중간중간 제 눈치를 살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이제는 무섭지 않아.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건물이 너무 낡아 있었거든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붕도 군데군데 손상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오래됐네. 네.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 수녀님이 나왔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어머니 맞으시죠? 정혜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수녀님이 진우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셨어요. 진우구나. 정말 잘 자랐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기뻐. 수녀님이 고아원 안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잠자는 방, 식당을 둘러봤죠. 모든 게 낡고 후줄근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20명 정도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3년 전 제 아들도 저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었죠. 수녀님, 여기 수리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 진우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수녀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수녀님,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민서가.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시죠? 당연하지. 엄마도 그런 생각이었어. 수녀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같아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고아원 수리 작업이 시작됐어요. 건축업체에 연락해서 지붕 수리부터 시작했죠. 벽지도 새로 바르고 화장실도 개조했어요. 진우가 직접 페인트 칠도 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도와주더라고요. 아저씨, 저도 할래요. 좋아, 그럼 같이 하자. 진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1달 정도 걸려서 모든 수리가 끝났어요. 고아원이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변했죠. 아이들이 새로 꾸며진 방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정말 예뻐졌어요. 이제 우리 집 같아요. 수녀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수녀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해줬어요. 고마워요, 이모 아저씨. 덕분에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기분 좋았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이제 저도 진짜 어머니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는데. 그냥 그런 기분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해낸다는 게요. 펜션에 도착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민서가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 거지. 네, 어머니. 이제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야. 또 헤어질까봐 무서웠거든. 그런 일 없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함께 좋은 일도 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들로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닷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봄날이 오면. 그 약속이 드디어 지켜졌어요. 진짜 봄이 온 거였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지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